한국 예언서들도 해석해달라는 시청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원유결서 예언 내용을 준비해봤어요. 한국의 유명한 예언서들은 이미 여러 곳에 풀이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이기가 다소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저 다른 하나의 의견으로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원유결서는 총 8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석을 하다가 중간에 혹시 이것이 아닐까 하고 놀랐던 부분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유결서는 세계 유일의 수중능인 문무대왕릉에서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지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원유결서는 총 467자인데 처음 발견한 한달조 씨는 그 내용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없어 고의로 16자를 지워버렸다고 한다. 하늘에는 오성이 있고 땅에는 오행이 있다. 하늘은 별자리로 나눠져 있고 땅에는 산과 내가 늘어져 있다. 기는 땅에서 움직이고 오성은 하늘을 아름답게 만든다. 형으로 인하여 기를 살피니 사람의 기운이 확립된다. 처음 네 구절은 중국에서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풍수경서인 청난경의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간단하게 풀어보면 하늘은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땅은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기운과 형태가 조화되어 아름다워지고 또 그로 인해 사람도 확립된다는 내용입니다. 북두칠성은 끝과 시작을 통하게 하고 땅의 덕은 하늘에 쌓이고 하늘의 빛은 땅으로 넘친다. 음은 아침 해를 이용하여 음양이 서로 만나면 복록이 영원하고 귀하며 음양이 상승하고 굳세어진다. 천지의 모든 위엄과 땅의 모든 번성은 형태의 기운인 것이다. 만물이 태어남은 기운이 번성한 것으로 귀함과 복이 사람에게 미치는데 이로써 형태를 갖게 된다. 위아래가 서로 의지하여 하나가 되고 온갖 기운이 되는 것이다. 나라의 조정이 변하고 옮겨가니 왕조에서 영웅이 나온다. 송악 400년 불사는 성행한다. 봄, 가을, 원나라 바람이 부니 조공한다 할 수 있다. 국가가 약하고 백성이 겁난을 당하니 하늘은 강하고 땅은 유약한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은 고려시대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세웠고 송악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또한 고려는 475년 동안 이어졌고 불교가 성행했으며 13세기에는 원나라 침입으로 국력이 쇠퇴했는데요. 원나라는 주로 봄과 가을에 침입했다고 해요. 청궁이 비치니 귀색이 최상의 기량을 가진 인물이구나. 아름답고 능력도 출중한데 문반만 중요시하고 무반은 천시한다. 일본의 침략이 8년이라 창생이 도탄에 빠지는구나. 임진년 계사년 사이에 강산이 추토화된다. 고륙이 서로 싸우니 사색무색이라. 경술년이 중요하다. 외가 침략하여 땅을 병합하니 해와 달이 그 색을 잃는구나. 조선시대 예언도 놀랍도록 정확하고 상세한 것 같아요. 임진왜란 7년과 정유재란을 합하면 총 8년에 걸쳐 일본의 침입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붕당 정치로 혼란스러웠는데요. 1910년 경술년에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기민년 중반에 강산이 진동한다. 빈소는 어디에 있는가? 삼시삼은 누구인가? 1919년 기민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손에 태극기가 들려있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3.1운동 당시의 독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독립국으로서의 조선인을 선언한 글인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난세가 통솔하는 것이 보이는 운에 복록이 다른 길을 가는구나. 병자당년에 하늘 도시의 담장이 열린다. 외가 망할 징조는 정축 6년이라. 외가 중원을 침략하여 우리는 입추구나. 이 부분도 정말 놀라운데요. 1936년 병자년에는 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때였고
1937년 정축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던 일본은 1945년 의류년 8월에 핵폭탄을 맞는데요. 2번 맞습니다. 고각이 분단되어 금목이 상승하는구나. 나눠져 다스리는데 38 가운데로 나눠진다. 이승만과 김일성, 38도선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축년 가을에 잠이 개원하고 자시 개원한다. 하늘이 해금을 주었으니 천국태으리라. 제왕이 넘쳐나 혼란한데 남쪽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경인년과 신묘년의 형제들이 서로 싸운다. 1950년 경인년부터 한국전쟁이 시작되어 1953년까지 이어지는데요. 형제들이 서로 싸운다는 표현은 내전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자년과 신축년에 남쪽에서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난을 일으킨다. 경술년과 신해년에 남북이 상충하여 피가 방패를 적시리라. 임자년과 개축년에 무엇이니 살아남을 곳이 어디란 말인가. 6번째 단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 나오는데요. 1961년에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난을 일으킨다는 것은 5.16 쿠데타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남북이 서로 부딪히는 것은 무장 공비 침투가 빈번했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1972년 임자년에는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유신이 선포되는데요. 다음 장까지 이어지니 계속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음기가 번성하고 팔괘가 서로 끓어오른다. 5별의 빛이라. 갑인년과 을묘년에는 기운이 아래로 흐르니 만물이 자연으로 돌아간다. 무오년과 기민년에는 자미가 극도로 빛나리라. 독재 정권 하에 간신배들이 창궐하고 혼란한 모습입니다. 갑인년과 을묘년, 즉 1974년과 1975년에는 긴급조치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많이 제한되는데요. 그러다 1979년 기민년에 11.6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소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원효결서에서 풀이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보여 현재 상황으로 구분해봤습니다. 동방에서 시작된다. 성제가 백성들에게 임하시니 만물이 영향을 받는구나. 오늘관을 쓰시니 3세에 이어진다. 여기 금관 3세를 일반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해석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글자가 있었어요. 바로 금관의 관자입니다. 코로나라는 명칭이 왕관 모양 라틴어에서 따왔다고 하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어로는 신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금관과 신관은 발음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따라서 금관 3세를 동방에서 시작되어 만물이 영향을 받게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3세, 즉 오래도록 이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늘의 기운이 사람에게 돌아오니 해와 달로 비롯된다. 진인이 세상을 다스리니 모든 것들이 하나의 법도로 다스려진다. 창룡칠숙 하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미성이 담장을 열고 19종미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니 큰 기러기의 뜻이 크게 펼쳐지는구나. 그분을 감히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여기서 19정미를 19번째 정미년이라고 풀어 다들 1967년으로 해석하셨는데 첫 번째 정미년을 언제부터로 볼지에 따라 달라지죠. 게다가 시기 순서대로 예언되어 있는 원효결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1979년까지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1967년보다는 그 다음 정미년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887년부터 계산한다면 19번째 정미년은 2027년이 됩니다. 그럼 202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원효결서에는 특이한 문장들이 중간중간 등장하는데요. 바로 천시개원, 자미개원, 자시개원, 자미극희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원효결서 앞부분에서 천시개원이라는 문장이 등장할 때는 2차 대전이 발발했었고, 자미개원과 자시개원이라는 문장이 등장할 때는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자미극희가 나왔을 때는 11.6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등장한 자미개원은 19번째 정민년, 즉 2027년에도 전쟁과 같은 어떤 큰 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큰 재난이 발생한 후에 진인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뜻을 크게 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숨은 선비에까지 베품이 닿으니 금섬의 옥면류관이라. 보필하는 사람들이 만방에 가득 차리라. 빛과 그늘이 같이 흐른다. 지금까지 원효결서의 내용을 보셨는데요. 현재 이후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어지는 와중에 진인이 출현하고 또 어떤 큰 재난이 발생한 후에 성인의 뜻이 펼쳐지면서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보여요. 원효결서는 중국 최고의 예언서들처럼 시기별로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많이 놀랐는데요.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